다시 한번 앞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차원 축소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통한 차원 축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추출인 거죠. 특징 추출. 우리는 추출을 하고 싶은 거고요. 특징을 추출하는 거고, 주어진 x1부터 xn이라는 값을 갖는 n차원 벡터로부터 y1부터 ym이라는 m개의 값을 갖는 벡터, 작은 크기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면은 이 n이라는 것이 m이라는 숫자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선형 변환의 함수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건 결국에는 행렬을 곱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여기 우측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을 보면요, x1부터 xn이라고 하는 n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에다가 행렬 하나를 곱하고 있죠. 지금 이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이 m개고, 그러니까 m by n 사이즈의 행렬을 우리가 여기 앞에 썼는데, 당연히 n차원 크기를 갖는 벡터의 곱해질 행렬은 열의 개수가 당연히 똑같이 n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행의 개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물은 행의 개수만큼의 크기의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m by n 행렬을 우리는 구하기를 원하고, 이때 m은 n보다 작은 크기를 갖는 그러한 크기의 행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행렬은 당연히 또 무한히 많은 종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m by n 행렬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게 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면 어떤 특정한 정보 또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만 작게 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또 원한다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행렬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징 추출 매핑의 함수 y는 fx의 선택이 우리가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그런 그 함수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크게 우리 이 패턴 인식 분야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신호 표현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류 목적이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이 행렬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 표현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목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특징 추출 매핑의 목적이 낮은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함일 경우, 즉 차원이 낮아지더라도 데이터 자체에 갖고 있던 정보가 줄어들지 않게 데이터 표현이 그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신호 표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 표현 목적의 변환,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성분 분석법이라는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PCA 약자로, 그리고 원문으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부르는 방법이 바로 그 낮은 차원에서도 데이터, 그 특징 벡터의 표현이 정확하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신호 표현 목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분류의 목적으로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류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냐면, 특징 추출 매핑, 즉 특징을 작은 차원의 크기로 추출하는 그 목적이 낮은 차원에서의 클래스 구분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선형 변환을 방법을 분류 목적의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룰 건데, 선형 판별 분석법이라는 방법론인데, 약자로는 LDA, 즉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선형 변환 행렬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주 명확한데요.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즉 1번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2번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지금 스캐터 플롯 2차원 평면상에 피처 1 X축으로 피처 2를 그 수직축으로 해서 그 스캐터 플롯, 분산 플롯을 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어진 이 데이터 두 개가 다 2차원 데이터라 2D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2D 데이터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차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2D에서 차원을 축소한다는 거는 몇 차원으로 축소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1차원으로 1D 데이터로 축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차원 축소에도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신호 표현 목적으로 축소시키는 그 방향은 축소 방향, 다시 말해서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축소한다는 거는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는 투영만 시키면 그 차원이 줄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호 표현 목적으로 투영을 시켜서 1차원 데이터를 얻고자 하면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붉은색과 파란색이 지금 겹쳐 있는 요 그림, 이 그림 요 축으로 우리가 축소를 하면 또는 그 투영을 시키면 그게 바로 신호 표현 목적으로의 선형 변환을 한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또 여기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명명되어 있는 요 축을 보면요. 이 축으로 지금 요 방향을 우리가 새로운 축으로 해서 프로젝션 시키면 데이터를 이쪽으로 투영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아까 신호 표현 목적으로는 그 축이 여기 보면 요 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투영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보이는 커브는 그 데이터들이 겹쳐 있는 것까지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히스토그램식으로 데이터의 그 밀집도를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걸 왜 신호 표현 목적의 그 투영 방향이라고 하냐면 데이터들의 특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의 어떻게 퍼져 있는지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이 신호 표현 방향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방향에서는 1번 데이터가 퍼진 정도와 그죠? 그리고 2번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요 방향에 투영된 다음에 데이터들은 1번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이 다 중첩돼서 나타나고요. 빨간색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파란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가 서로 다른 그룹인데 겹치지 않고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즉 분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에는 어렵지만 그 대신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 분산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큰 분산의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싶을 때 그 방향을 찾는 방법이 바로 PCA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찾는 거고요. 이런 분류 목적에 투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때 우리가 그 방법을 LDA 방법으로 이 방향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